안녕하십니까. 쏙쏙닷컴의 윤쌤 윤태자입니다. 자, 간지나게 대학교 면접 보기 4탄입니다. 이제 4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먼저 또 다시 공지사항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공지사항 별거 없고요. 반사회적이고 이 강의가 별거 아니다 싶으면 나가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대학교를 토대로 해서 하나 넣어볼 텐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항공대학교를 넣었습니다.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통 항공대학교는 이제 내신 등급이 보통 이제 잡을 때 이제 2.1등급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4등급 정도가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긴 있죠. 근데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년이지만 13년도 같은 경우 6개로 제한을 했고 수시 합격자는 이제 정시 모집을 할 수 없으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기술대학교 최종 합격을 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차 합격, 항공대학교 1차 합격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대학교에 가서 면접을 직접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대학교에서 보게 된 거는 이제 가장 먼저 본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쪽하고 활동보고서 쪽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쓸데없는 걸 몇 개 물어봤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항공대는 대부분 500자 내외로 했고요. 다른 대학교 같은 2000자에서 1000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냈습니다. 제가 꺼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보고서 보면 실험 동아리, 과학 캠프, 그 다음에 셀프 스타디 사례, 그 다음에 회전까지 해서 3개로 나눠서 수록을 시켰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2대1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2대1로 자기 혼자 들어가고 교수님이 2분이 계셨답니다. 그 보통 15분씩 개별로 면접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눈에 익혀보시고요. 자, 항공대학교에서 이제 물어봤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토대로 했던 것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쭉 눈을 보면서 이제 물어보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뭐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PhD라는 걸 써놨어요. 필라소피 닥터라에서 박사과정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박사과정, 미국 같은 경우 PhD라고 합니다. 요 정도가 뭐였느냐 물어봤었고, 그 다음 활동보고서 내용 중에 수학의 이론이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실제 이론을 물어보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과정들을 요약해서 한번 말을 해봐라. 그리고 현재 니네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 다음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또 뭐를 다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성적이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제 요 정도로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 같고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있고 활동보고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활동보고서를 이제 자기가 직접 쓰고 저한테 지도를 받았지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읽어나가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뭐니? 이건 뭐니? 이렇게 이건 뭐니? 뭐니?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 나중에 이 친구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죠. 치사하게 막 하는데 사실 치사할 정도로 이상한 교수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이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들은 뭔지, 결과가 뭔지, 그런 과정이나 결과,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제 단답형 형태로 해서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 형태로 면접 준비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230개 토픽을 가지고 요 면접 준비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장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문 형태로 나오면 이거에 대해 요약 정리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봤고, 거기에 이제 팩터를 사실을 뽑아낸다고 하죠. 그럼 예제를 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공대학교에서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한 1분 스피치 정도를 했었어요. 뭐 어려서부터 나는 어쩌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뭐 훅구시킬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왜 한국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이런 학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될까지 이런 것들로 나는 기대를 하고 있고 미래 직업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를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해놓으니까 이 학교에 대한 특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과에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의 어떤 커리큘럼,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갈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 과제를 가질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요 정도로 했고요. 일단 이쪽에서 본 지원 동기 쪽에서 얘기를 잠깐 했겠지만 미래 향후에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에 PhD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필라소피 닥터예요. 필라소피 닥터. 철학 박사죠. 어떤 철학적 어떤 학문 자체는 하나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필라소피라는 것은 뭐 지식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긴 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PhD라는 것도 한국 학생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질문했답니다. 그래서 필라소피 닥터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걸 했었고 하나 더 물어봤던 게 이제 포스트 닥터가 뭐니 포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박사과정 끝나고 취직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유효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쌓는 경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턴십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물어봤고 그다음 활동 보고서 쪽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이론을 몇 가지를 넣었었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라든가 그 학자들이라든가 그 주장했던 사람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때 실제 사례를 물론 들었으니 자기가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그는 진자 실험 아시잖아요. 이게 진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서는 요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던 그 사례, 그 다음에 여기다 이론적 배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네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고, 1학년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할 학업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고요. 그다음 미래 직업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연결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랬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공대학교가 이제 물어봤던 사항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1탄부터 4탄까지 내려올 때 1탄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학교에 맞춰서 미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위에 직업 계획까지 세우셔서 준비를 해 두신다면 그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는 봉사활동,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토대가 돼서 그 위에다 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된다면요. 그 밑에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미래나 학업계획 정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자기소개서가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보고서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이제 면접에서 230개 정도가 나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안녕히 계십시오.